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감기가 들렸는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고 계셔가지고 혹시 본인한테 감기가 옮을까봐 가능하면 기사님이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면서 집에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는 도중에 그 기사님이 운전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팔을 막 주무르기도 하고 본인 몸이 좀 불편한 것처럼 자꾸 몸을 이렇게 만졌다가 막 이렇게 팔도 높이 들었다가 보통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행동도 하고 막 내비도 자꾸 이렇게 바꾸고 해가지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오시는데도 걱정이 많이 됐다라고 하셨어요. 혹시 기사님이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운전을 제대로 못 하시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나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는데 또 그러면서도 아유 이런 상태로 운전을 하려면 본인도 지금 많이 힘들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자꾸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됐고 아주 불안한 상태로 집에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분명한 대상이 있긴 있었죠, 그때. 보살님 마음이 불안했잖아요. 불안하고, 예,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났었잖아요, 그쵸? 이제 그 마음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보살님이 점점 더 불안해졌던 거는 뭐냐면, 그 불안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일어났어요, 그쵸? 근데 그때 그 불안함을 대상으로 이제 바로 보지 못하니까 그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고 그 생각의 내용에 보살님이 자꾸 이렇게 또 따라가는 거잖아요.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더 걱정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수행하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몸의 감각을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수행적인 지혜가 많이 없는 상태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니까 마음을 보는 것이 힘들 수 있으니까. 근데 몸의 감각을 몸에서 일어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 쉽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몸의 감각을 보라고 하는데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그 순간에 이제 다음에도 꼭 이제 상황적으로는 다르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번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에게 그 순간에 가장 뭔가 이렇게 분명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아주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는 거.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의 부분이에요. 결국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견해가 일단 바르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은 하셨잖아요. 그쵸? 그 불안한 마음을 지켜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라고 하는 생각, 관념적인 그런 부분들이 강했을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이 대상이라는 거. 이게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고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 바른 견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그 바른 견해를 함께 생각해주고 일깨워주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지켜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보는 게 훨씬 편안해요. 그리고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 스스로는 사실은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계속 불안했고 그 불안함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면 그 불안함을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은 불안함을 대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딘가에 신고도 해야 되겠죠. 근데 또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어떤 것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가 있냐면 불안하긴 불안한데 이게 보살님이 그 불안한 마음을 제대로 이제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잠깐은 됐지만 또 이게 결국은 또 잘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에서 오는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 이 현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의 그 최악의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예, 불안함과 두려움이 클 때는 마음이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아주 이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를 나한테서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게 상황을 파악할 수는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위험한 상태였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위험하긴 위험한데 그렇게까지는 내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은 아닐 수는 있는데 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의 생각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의 내용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계속 끌려가게 되면은 이거는 마음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화가 확 일어나게 되고 그 화를 제대로 지켜보지 못하고 내가 그 화의 마음에 그냥 잠식돼 버리면요. 끊임없이 화의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고 점점 더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지고 화의 에너지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생각의 내용들도 더 극단적으로 가게 돼요. 저쪽 끝으로 막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가 그 화가 없는 상태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평정을 찾아서 중립적인 상태로 그때 일어났던 그런 생각의 내용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지?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끔씩. 그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말을 왜 했었지?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좀 창피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거든요. 화의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한쪽이 극단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불안한 마음, 번뇌의 마음,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의 마음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번뇌로서 일어나는 그 생각의 내용에 내가 끄달려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먼저 좀 우선적으로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제 이 번뇌가 점점 약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번뇌가 어느 정도 약해진 상태에서 지금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상황들을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그냥 조금 불안하지만 이 마음을 계속 보면서 가면 되겠다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어딘가에 이제 좀 도움을 청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마음이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한번 보세요. 아플 때 어느 정도의 통증은 그냥 알아차림하면서 그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을 보고 그 통증이라고 하는 감각을 대상으로 보면은 그 통증이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참을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참으면서 계속 수행을 하면 돼요. 근데 어떤 통증이나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알아차림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냥 수행해야지, 마음이 알아차림하면 다 되지, 다 해결되지, 그거는 또 다른 모호하잖아요. 어리석음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보지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약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스스로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번뇌가 너무 강하면은, 모화가 너무 강하거나 화나 탐심이 너무 강하면은 지금 나한테 필요한 적절한 선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번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주 강한 번뇌가 확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번뇌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택시를 타고 가면서
그 기사님이 기침을 하고 막 하는 순간에 그걸 보면서부터 불안한 마음이, 걱정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잖아요. 사실 그때 보살님이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작정을 하고 딱 바로 봤으면은 어쩌면은 그 마음을 조금 잘 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불안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이었죠. 근데 그거를 보살님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불안감이 점점 커졌던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살님한테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그 관점이라고요. 하나의 관점은 보살님이 불안한 마음도 지켜보면서 동시에 바로 어딘가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충분히 누구나 다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뭔가 어딘가에 막 긴급하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할 만한 만큼의 그만큼의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수행도 하지만 바로 신고를 했어야지, 이렇게 답을 내가 하는 거는 적절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또 제가 답을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두 가지 상황이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식의 결정을 할 것인가. 근데 저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결정을 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에 이끌려가지고 아니야 빨리 전화를 해야 돼, 이렇게 전화를 할 것이 아니라 불안함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내가 그냥 단순히 수행을 하고 내 마음만 봐야지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이 생각을 한다면 바로 그때는 거기에 적절한 어떤 액션을, 행동을 또 취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간에 보살님한테 그때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는 방향에 있어서 이렇게 하셨어야죠 라고 답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제 말은. 저라면은 아마 감기가 걸리는 게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 감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고속도로에 사고가 난다면 감기는 정말 나중에 일인 것이고, 그렇다면 저라면은 기사님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으면 내가 감기가 옮지 않는 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상황이 그 상황을 뛰어넘었다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했다면 감기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감기를 포기를 하고 감기 걸리더라도 기사님한테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혹시 운전하기가 힘들지 않냐,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괜찮겠냐, 아니면 평소에도 그렇게 이렇게 몸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본인이 지금 뭔가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근육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는가, 심각하지 않는 건가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감기 걸리면 내가 안 좋아라고 보살님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했고, 말을 안 해서 오늘 더 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꼭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저러한 이렇게 저렇게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중요한가, 어떤 것이 더 이렇게 덜 중요한가를 스스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감기가 나한테 가장 중대한 문제였지만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감기가 걸리는 거는 더 이상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포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포기를 하고 내가 감기가 걸리더라도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보살님이 지금 감기가 걸리면 안 돼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또 하나의 그거에 또 꽉 이렇게 스스로를 딱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됐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근데 그런 상황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딱 정해다 버리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으면은 그 생각에 내가 스스로가 매여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계속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바른, 좀 더 이렇게 나한테 이익이 되고 적절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선택을 하는 마음, 뭔가를 결정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오픈돼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생각에 내가 딱 사로잡혀 버리면은 그 선택하는 마음도 굉장히 거기에 꽉 메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성질이 그렇거든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뉴스 검색을 하게 되는데, 하고 나면 마음이 들뜨고 안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딱 10분만 그냥 보고 다시 알아차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그렇게 보고 나면 마음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날 스마트폰을 깜빡 잊고 집에다 두고 외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바깥에서 그 폰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럴 때마다 관찰을 했고, 관찰을 하니까 그 마음의 에너지가 또 이제 가라앉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 또 관찰을 하면 내려가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있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의 수양을 잘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현대 대부분 사람들이 보살님하고 같은 그런 증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수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닐까 싶어요. 핸드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보살님께서 이제 스마트폰 잠깐이지만 이렇게 보고 나면 확실히 마음이 들뜸이 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마음들이 바로바로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 말인즉 뭐냐면, 그 핸드폰,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고 기사들을 보고 있는 중에 이미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띠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때 이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도 그걸 미처 이제 마음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수행해야지라고 마음이 다시 이제 딱 정립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들뜨고 있고 안 좋은 느낌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살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딱 10분만 이거 보고 10분 있다가 이제 사띠 하도록 노력해야지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는 있지만 전혀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모든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은행 일이라든지 그리고 뭐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구조 자체가, 그럼 어쩔 수는 없어요. 이걸 이제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을 보는 동안에는 사띠가 없는 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더 적절하고 최선의 방법은 스마트폰을 보는 동안에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어야 돼요. 사실은. 물론 그건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많이 어렵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 연습을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보는 것도 마음이고, 그죠? 그리고 그걸 본으로 해서 기사를 본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사실상 좋은 마음일 때, 좋은 마음보다는 대체로 다 번뇌의 마음인 거죠. 그죠? 뭔가 이렇게 보면서 뭔가 좋아하고 기뻐할 때도 사실은 탐심이 거기 있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 때도 거기에는 이제 화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탐심이나 진심이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막 일어날 때 거기에 따라서 함께 이제 반응하는 이 몸의 어떤 반응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파사나 수행은 이제 이 멀티로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을 한 번에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동시에 그 볼 때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이 몸의 여러 가지 그 현상들, 감각들도 대상으로 보고 마음의 느낌도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림하고 계속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게 막 잘 되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시도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스스로 이거 보고 있는 순간에도 사띠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띠가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잘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일이에요. 그건 2차적인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연히 사띠가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지금 뭘 알 수 있는가라고 우리 왜 사띠 잘 안 되면 질문하는 거 이제 익숙하시잖아요. 그렇게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게 내용적인만 100%훅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죠. 내용에 집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조금씩 그래도 거리감이 좀 생겨요. 거리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느낌이거든요. 수행하는 느낌이거든요, 사실상. 거기에 본인이 점점 익숙해져야 돼요. 번뇌가 강하게 일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 특히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고 이럴 때는 거의 이 대상과 마음이 딱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점점 거리감을 느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용이 덜 빠지게 되고 확실히 이 번뇌들도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예전보다는 약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예전에 느꼈던 그런 되게 뭔가 재밌다라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이렇게 흥미로운 느낌들도 확실히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흥미와 관심이 그 재미가 이 뉴스 기사보다는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점점 더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는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결국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수행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이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수행과 상관이 없고, 이건 없어요. 우리한테는. 적어도 우리한테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수행 안에 들어가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내 삶과 수행이 함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특히 뭐 핸드폰 만지고 이렇게 핸드폰 통해서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건 사실 현대인한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치 보살님이 꼭 자성할 때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러 바깥에 혼자서 이렇게 운동하러 나가시잖아요. 걸을 때 당연히 마음이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네. 스마트폰 볼 때도 그렇고 가족들과 다른 가족들과 함께 만날 때도 가까운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렇죠? 음악을 들을 때에도 다 그게 돼야 되는 거죠. 항상. 네. 그렇게 항상 그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